여러분, 만약 우리가 사는 이 현실이 우리가 아는 것과 완전히 다르다면 어떨까요? 오늘 노벨상 수상자인 안콘 차일링거의 강연을 따라가면서 그가 평생을 바쳐 파헤친 우주의 아주 기묘하고도 놀라운 비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차일링거가 양자 이상한 나라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이상한 나라는 사실 그 유명한 아인슈타인조차 평생을 고뇌하게 만들 아주 거대한 질문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질문의 핵심에는 바로 으스스한 연결이라는 개념이 있었죠. 아인슈타인조차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던 물리학계 전체를 뒤흔든 논쟁이었어요. 자,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과학적 모험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차일링거의 업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왜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반대했는지,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생각과 새로운 이론인 양자역학이 뭐가 그렇게 달랐는지를 알아봐야 해요. 이건 사실 우리의 상식에 딱 들어맞는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저 멀리 있는 달, 우리가 보든 안 보든 그냥 저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공을 던져야만 벽에 가서 부딪히고요.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결과는 절대로 빛보다 빠를 수 없다. 아인슈타인은 바로 이렇게 상식적인 우주를 굳게 믿었던 겁니다. 그런데 양자역학은 정말 이상한 이야기를 해요. 마치 마법에 걸린 동전 두 개가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 둘을 아주 멀리 떨어뜨려 놔요. 하나는 지구에, 다른 하나는 안드로메다 은하에. 근데 지구에서 동전을 딱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다? 그럼 그 즉시 저 멀리 안드로메다에 있는 동전은 무조건 뒷면이 된다는 거예요. 즉시요. 아인슈타인은 이 말도 안 되는 즉각적인 연결을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부르면서 절대 받아들이지 못했죠. 자, 그러니까 선택의 기로에 놓인 거예요. 우주는 우리가 아는 상식적인 시계처럼 딱딱 맞아떨어지게 작동하는가? 아니면 저 유령처럼 말도 안 되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 관점은 정말이지 공존할 수가 없어 보였어요. 그리고 물리학은 역사상 가장 큰 질문과 마주하게 된 겁니다. 바로 이 거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한 탐험에 뛰어든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오늘의 주인공 안톤 차일링거입니다. 그럼 그의 여정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한번 따라가 볼까요? 차일링거의 초기 이력을 보면 좀 재미있는 부분이 있어요. 나중에 이 분야의 최고 권위자가 되는데 정작 처음 이 얽힘이라는 개념을 접했을 때는 대체 이게 무슨 소리야 하면서 전혀 이해를 못했다고 솔직하게 인정했거든요. 역시 위대한 과학자는 혼자 만들어지는 게 아닌가 봐요. 차일링거는 스승들로부터 두 가지 정말 중요한 가르침을 얻었다고 해요. 첫째, 때로는 논리보다 직관이 더 강하다. 그리고 둘째, 실험할 때는 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무조건 한 단계 더 정밀하게 해라. 이 두 가지 원칙이 그의 평생 연구를 이끌게 됩니다. 그동안의 실험들은 대부분 통계에 의존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경향을 보인다 정도였죠. 그런데 차일링거와 동료들은 생각했어요. 이걸로는 부족하다.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결정적인 증거,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바로 여기서 진짜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옵니다. 아마도 같은 애매한 통계는 이제 그만. 아예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맞다면 A라는 결과가 나오고 양자역학이 맞다면 정반대인 B라는 결과가 나오게끔 실험을 설계해버린 거죠. 이건 뭐 예, 아니면 아니요. 흑백 논리로 그냥 끝장을 보자는 거였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아이디어가 1988년에 나왔는데 이걸 실제로 구현할 기술이 없어서 실험에 성공하기까지 무려 1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성공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일에 10년을 쏟아 부은 거죠. 정말 대단한 끈기 아닙니까? 그리고 마침내 나온 결과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식적인 우주가 예측했던 결과는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이건 그냥 또 하나의 데이터가 추가된 게 아니었습니다. 우주는 정말로 으슬슬하다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증거였죠. 자, 이렇게 해서 아인슈타인의 생각이 틀렸다는 게 증명됐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실험을 하려고 개발했던 기술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문을 열어줬거든요. 거의 공상과학 소설에나 나올 법한 아이디어에 도전할 길을 열어준 거죠.
그게 바로 양자 순간 이동이라는 건데요. 물론 영화에서처럼 사람이나 물건이 뿅 하고 사라져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입자가 가진 정보 있죠. 그 정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복사해서 즉시 전송하는 기술이에요. 당시에는 모두가 이건 절대 불가능해 라고 생각했죠. 심지어 차일링거 본인조차 처음엔 에이, 그건 그냥 이론가들이나 하는 몽상 같은 소리지 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곧 자기가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이 말에서 그의 겸손함도 느껴지지만 동시에 위대한 전문가조차 틀릴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과학의 위대함 아닐까요? 이 얽힘 교환이라는 기술은 진짜 신기해요. 비유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저랑 여러분은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A와 D처럼요. 그런데 제 친구 B와 여러분의 친구 C가 서로 만나서 악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순간 놀랍게도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저와 여러분 사이에 갑자기 어떤 연결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정말 마법 같죠? 이게 바로 미래 양자 인터넷을 가능하게 할 핵심 기술 중 하나입니다. 자, 이제 정말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아무리 실험을 정교하게 해도 회의론자들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거든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어떤 숨겨진 원인이 있어서 그게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닐까? 마치 거대한 우주적 음모처럼 말이야. 이런 가능성까지 없애야 했죠. 그러니까 이 으스스한 연결이 진짜가 아니라 뭔가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변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수 있다는 마지막 허점. 이 가능성을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완전히 없애버릴 수 있을까? 이게 과학자들의 마지막 숙제였습니다. 실험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택이 지구상의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아야만 했어요. 그런 완벽하게 무작위적인 선택, 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차일링거의 팀은 그 답을 저 멀리 하늘에서 찾았습니다. 상상해보세요. 수십억 년 떨어진 곳에서 출발한 빛을 사용했어요. 그 빛이 출발했을 땐 지구는커녕 우리 태양계조차 존재하지 않았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구가 생기기도 훨씬 전에 이미 결정된 그 고대의 빛 색깔을 이용해서 지금 여기서 하는 실험의 측정 방식을 실시간으로 결정한 거예요. 정말 스케일이 엄청나지 않나요? 이 장엄한 우주적 벨 테스트는 마침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얽힘은 진짜다. 우리 우주는 정말로 으스스하다. 이 길고 긴 여정의 끝에서 차일링거는 아주 심오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즉 현실이라는 객관적인 세계와 그것에 대한 정보를 나누는 것 자체가 잘못된 생각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어쩌면 이 우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사물들의 모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 우주가 독립적인 사물들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얽혀있는 관계로 쓰인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라면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는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